안녕하세요.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우울한 시절을 보냈을 때, 마음의 양식을 아주 차곡차곡 잘 쌓아주셨던 김창옥 강사님의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책 제목은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는 책이고요. 제목은 감정 근육 키우기. 주제 넘지만 강의 잘하는 비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업을 잘하는 방법과도 비슷합니다. 사실 저는 제 강의를 한 번도 강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전달하는 콘텐츠가 남들이 전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 법한 이야기, 일상에서 어느 정도 봤고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영업자가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물건을 팔 때가 있고 사람들이 영원히 쓸 수밖에 없는 물건을 팔 때가 있어요. 홈쇼핑에서는 파는 제품들은 없으면 죽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물건들이죠. 근데 그게 엄청 팔려요. 강의도 똑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수천 번 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경험한 이야기,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흔히 말해 유통되고 있는 거지요. 즉, 강의나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감정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비록 획기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감정은 전달되고 거기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감정, 그 근육을 키워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감정 근육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감정 근육. 감정 근육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로만 사람을 만납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자신의 지금 감정 상태로만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게 감정대로 행동해 놓고 본인은 이것을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대로 해놓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분이 좋지 않은데 밝은 척하는 건 가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감정 근육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강의할 때나 물건을 팔 때나 즐겁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도 진실과 밝음이고요. 한 번은 노조위원들과 회사 임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동시에 이들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사회자는 저에게 노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이럴 땐 감정 근육이 발휘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여도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 감정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저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날 불렀지? 이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우리 직원이 섭외에 응했나? 그 직원 돌아가서 좀 봐야겠어. 계속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얼굴과 태도가 경직되고 그에 비례해 제 콘텐츠는 10배, 100배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럴 땐 감정 근육을 끌어모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리액션이 좋은 사람. 굉장히 간단한 기술인데요.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중장기적 관계를 가지려 합니다. 여기서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콧소리 가득 넣은 애교 섞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리액션이 좋다는 걸 뜻합니다. 남편이 여보, 오늘 매운탕 먹을까? 라고 했을 때 매운탕이 먹기 싫으면 살짝 미소 지으며 어떡하지? 집에 마땅한 재료가 없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리액션은 내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만 상황이 안 좋을 뿐이야 라는 의미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 그러지 뭐 라는 긍정의 말을 전해도 표정이 무덤덤하면 상대는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이기주의자 같으니 라고 말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는 정신적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지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리액션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감정 근육입니다. 근육은 무엇을 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든다는 것은 곧 저항을 말해요. 근육이 좋다는 것은 이 저항을 이겨내 들고야 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 근육이 좋으면 감정의 저항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인간의 사회 활동이고 인간 관계의 비밀입니다. 가령 고객이 날 거부해도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근육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감정 근육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고객이 날 외면했다고 속으로 궁시렁댑니다. 근육을 못 쓰면 저항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른쪽 손목을 다쳤어요. 오른쪽 손목 관절이 상해서 근육을 못 쓰니 오른손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강연 마이크를 드는 가벼운 저항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저항받을 일이 생기면 미리 멈칫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써야 할 때 손목에 가해질 저항이 두려워 주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감정은 다양한 이유로 다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한창 예쁨 받아야 할 때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감정 근육이 상처받으면 본능적으로 감정 근육을 사용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잘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잘 안 맞아. 나는 원래 사람들과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 혼자 있는 게 좋아. 라고 합리화합니다. 물론 혼자가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혼자가 좋은 게 아니라 감정 근육이 없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 근육 재활 운동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왼쪽 새끼손가락 근육을 다쳐 성적이 좋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이 욕을 해댔습니다. 연봉이 아깝다는 소리까지 했죠. 제 예를 들자면 기업체 강의를 갔는데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사료를 못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돈, 외모, 학력, 재능, 집안과 연결된 것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추신수 선수는 부상을 치료하고 감정의 상처를 극복해냈습니다. 홈런을 엄청 쳤죠. 이렇게 육체의 근육을 치료하듯 감정 근육도 살릴 수 있답니다. 먼저 어디를 언제 다쳤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알아도 이미 절반은 치료한 셈입니다. 감정 근육만 건강해도 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미움받을 수 있겠죠. 때로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어그러지는 순간 의도치 않은 일을 홧김에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죠. 정리가 되고 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내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랑마저 강한 분노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와 진실한 마음이 부정적이고 강한 에너지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만약 그 감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면, 감정이 넉넉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당신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당신의 감정은 안녕한가요? 지금 감정 근육이 상처받아 힘들다면 이 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운동선수에게는 근육 부상이 가장 치명적이지만 그렇게 찢어졌다 붙었다 찢어졌다 붙었다 하며 더 강한 근육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육이 다쳤을 때 내가 왜 다쳤을까? 어디가 다쳤을까를 알아내고 재활 운동을 하고 치료를 하면 더 강한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김창옥의 인생 노트. 감정의 팽이치기. 감정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팽이를 돌릴 때랑 똑같습니다. 팽이가 잘 돌아가지 않고 쓰러질 것 같을 때는 힘껏 쳐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팽이가 돌아가면 편안하게 놔두어야 하죠. 계속해서 팽이를 치면 되레 쓰러지고 맙니다. 강연을 할 때도 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조금 오버를 하던지 헛소리를 살짝 해서라도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렇게 현장감이 살아나면 다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강연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내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강하게 에너지를 어필하면 저도 듣는 이도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때때로 감정을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 갑자기 도끼가 나갑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가까운 사람, 즉 내 가족이지요. 괜스레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인상을 쓰고 싶을 때는 쓰세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극도로 친절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잠시 멍 때리며 축 처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서비스직에 종사한 분들에게는 밝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유의 안정감, 편안함,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스킬, 영업이 안 되면 물러날 줄도 알고
다시 고객에게 다가가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감정도 삶도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팽이가 돌아가면 편안하게 가세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거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요즘 감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몸과 감정에 대해서 많은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을 볼 때 저는 책점이라고 해서 제 서재에 있는 책들 중에서 그날, 지금, 마음에 끌리는 책을 제목을 선점을 해요. 아니면 이제 끌리는 작가를 선점을 한 후에 그 책을 집습니다. 그리고 책을 쪼르르륵 넘겨서 이제 원하는 페이지, 그 멈추는 페이지, 제가 끌어당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얻어 걸린 걸 수도 있는데 그 페이지에서 멈춰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한번 책을 읽어보려고 한번 봤는데 이게 감정에 대한 또 내용이어서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정 근육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고 계신가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감정 해체하기 연습으로 저는 제 감정을 이제 해체해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책에서 또 제가 느꼈던 것을 잠깐 접목시켜 보자면 제가 대출 영업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콜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오래전 일이긴 한데 요즘엔 이제 그런 콜이 거의 없죠. 근데 한참 그게 흥행했던 시절에 저도 이제 그 속에서 함께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거절의 두려움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절의 두려움. 어, 한 하루에 뭐 100콜에서 많게는 이제 뭐 200, 300콜을 하는 게 거기서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주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명단이라고 하죠. 그게 있어요. 전화번호부 명단. 그러면 이제 그걸 체크해 가면서 하나하나 전화를 거는 건데 거기서 진짜 처음에는 두려워요. 아,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거절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이걸 계속하면 할수록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그라들어요. 아, 거절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일이고 내 자체가 거절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근데 거절은 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내가 거절당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열받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단지 그 사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거고, 나를 거절한 게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생각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음, 그리고 이 생각들이 또 내 몸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이, 이 삼박자가 계속해서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나의 감정을 잘 살피고, 그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오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